아들을 보내고 2달이 지난 날, 애들은 어머님이 키우세요. 저는 못 키워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남긴 낡은 사진첩 속에 그녀의 모든 죄를 담은 결정적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한 할머니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의 49제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정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김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새로 산 듯한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어디 갔다 오니? 혜진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말수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달 뒤에 재혼해요.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말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재혼이라니. 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님이 키우세요. 저는 못 키워요. 말순이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혜진아, 정신 차려. 아직 49제도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혜진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떼요.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혜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옷가지와 책가방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말순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엄마, 6살 예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8살 훈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아, 말순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혜진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이 집 제 명의로 담보대출 받았어요. 이미 돈 다 썼고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인감증명서요. 예전에 몰래 받아뒀어요. 증여 계약서도 만들었고요. 말순이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너. 혜진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올 거예요. 대출금 갚으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예지가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이가 동생을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 실행된 지 1달 넘었어요. 근저당 설정도 끝났고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위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했어요. 말순이 은행 로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말수는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익자분께 이미 전액 지급됐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죠?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배우자 김혜진 씨요. 말수는 힘이 빠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들이 가입한 보험금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을 혜진이 혼자 다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대출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래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아들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뒤편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1개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이상해. 이 카드 꼭 지켜줘.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말수는 SD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 뒤 말수는 PC방에 가서 SD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거실 천장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혜진과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혜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차장 CCTV 화면이었습니다. 같은 남자가 아들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증액했어. 3억 넘어.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곧 끝나. 말수는 PC방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혜진이 사는 펜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경비원이 말순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만나러 왔어요. 2300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문 거부하셨어요. 말순이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네가 한 짓 다 알아. 혜진이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말순이 품에서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 들어있어. 내 남자가 우리 아들 차 만지는 것도, 너희가 통화하는 것도.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타나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말순을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말순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SD 카드가 손에서 떨어져 빗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말순이 급히 카드를 주워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열이 펄펄 끓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지와 훈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2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꼭. 말순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혜진과 진호의 결혼식은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말순은 새벽부터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호텔 앞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살인자 김혜진을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말순을 에워쌌습니다. 말순이 피켓을 들어 올리려 하자 남자들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 죽였어. 다들 알아야 해. 남자들이 말순을 끌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말순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뒷좌석에 말순이 밀어 넣어졌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30분 뒤 차는 파출소 앞에 섰습니다. 남자들이 말순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호텔 앞에서 영업 방해를 했어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였어요. 증거도 있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조서부터 쓰시죠. 말순은 파출소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웃집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훈이가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다 잡혔대요. 지금 편의점 주인이 경찰 부르려고 해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순은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훈이가 말순을 보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말순이 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말순이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거잖아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말순은 훈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말순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 혜진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말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지분 포기 및 접근 금지 약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혜진 씨께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아동방임으로 신고할 겁니다. 말순이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요. 변호사가 명함을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아이들 시설로 보냅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아니면 애들이 다친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움켜쥐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흘 뒤 말순은 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에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차량 견인하신 분 맞으시죠? 할 말이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뭔데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차요. 3달 전에 사고 난. 그때 브레이크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말순이 매달렸습니다. 제발이요.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기사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넷에 영상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손주 학대하는 할머니의 실체였습니다. 영상에는 말순이 아이들을 혼내는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마치 말순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애들 키워? 미쳤네. 보험금 노리고 손주들 학대하는 거 아니야? 경찰은 뭐해? 애들 빨리 구해야지. 말순은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말순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시장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네가 일할 곳이 아니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른 아저씨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봐. 손주들 때리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아무도 말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빗자루를 놓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아이들 유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순 씨, 잠깐만요. 말순이 멈춰섰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혜진 씨가 연락 왔어요. 아이들 양육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말순 씨가 데려가면 안 된대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애들 할머니예요.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난처해요. 법적으로 엄마가 친권자니까요. 말순은 유치원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지와 훈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때 말순은 지하방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졌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말순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말순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키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말순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시나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시립병원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구?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친구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순의 눈이 감겼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말순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정우입니다. 어머님, 아들,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 미국 간 그 정우?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에 귀국했어요. 형 소식을 그때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데. 정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말순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SD 카드 제가 받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찾았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정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말순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어?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됩니다. 영상 조작 흔적이 없어요. 법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말순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사흘 뒤 혜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우라는 변호사, 처리해야겠어.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사람 알아봤어. 정우 과거 좀 파보라고 했어. 진호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시킬 방법 찾으면 돼.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대형 로펌 하나 소개 부탁드려요. 일주일 뒤 정우는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상한 거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 받은 보험금 중 2억 원이 진호의 회사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흘 만에 홍콩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우가 프린터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았다. 정우는 곧바로 법원에 재산 동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이틀 뒤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진과 진호의 모든 계좌가 묶였습니다. 혜진이 카드로 옷값을 결제하려 하자 카드가 거부되었습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카드가 안 되네요.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해봐요. 점원이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집어들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진호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카드가 안 돼. 당신 카드도 확인해봐. 진호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거래 정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진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변호사 새끼. 양육권 분쟁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말순이 정우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대형 로펌 변호사 3명과 피고석에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혜진은 남편 사망 직후 재혼했고 친자식을 유기했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혼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양육 능력이 없어 시어머니께 맡긴 것뿐입니다. 정우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위조 서류로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혜진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말순의 지하방 사진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과 좁은 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현재 거주 환경이 이렇습니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정우가 SD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정우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혜진과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진호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우가 포렌식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가 방청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진호가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차로 걸어가자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변호사 양반.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진호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정우가 주먹을 피했지만 진호의 발차기에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정우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만해. 말순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말순이 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호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말순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그때 혜진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뒷좌석에는 훈이와 예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이 손을 뻗었습니다. 애들아, 혜진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말순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말순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애들, 내 애들.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우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꼭 아이들 찾아올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은? 정우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혜진 본가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말순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당장 가야 해. 정우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말순이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내 손주들이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말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말순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신자는 정우였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우야,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 혜진이가 낙태했대. 내 아이가 아니라면서. 진호라는 남자 사진도 찾았어. 도박 빚이 3억이 넘더라. 혹시 모르니까 이 파일들 보관해줘. 이 메일은 내가 일주일 동안 로그인 안 하면 자동으로 너한테 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우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호의 도박 채무 내역이에요. 그리고 혜진의 병원 기록도 있어요. 말순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는 거예요. 사흘 뒤 말순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정우가 차로 말순을 시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순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인들이 말순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은 구석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술래 반찬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술래 언니. 말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습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말순아, 어쩐 일이야? 술래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부탁이 있어요. 술래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한 켠 좀 빌려주세요. 반찬 팔고 싶어요. 술래가 잠시 말순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쪽 구석 써.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다음 날부터 말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지하방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돼지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 간장에 고기를 푹 삶고 메추리알과 당근을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났습니다. 오전 8시 말순은 반찬통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술래의 가게 구석에 작은 탁자를 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손맛 장조림 5,000원이라고 팻말을 세웠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맛 좀 볼 수 있어요? 말순이 일회용 포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장조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엄마 손맛이네. 아주머니가 통을 2개 샀습니다. 그날 오후 장조림이 모두 팔렸습니다. 일주일 뒤 말순의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장조림뿐 아니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벌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대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은행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혜진이 사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가 아들이 죽기 1달 전이었습니다. 위조가 명백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주일 뒤 법원은 대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말순과 아이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병원에 입원 중인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말순이 정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순은 다음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모셨습니다. 말순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겼다. 조금만 기다려. 내 아이들도 꼭 데려올게. 말순의 눈물이 영정 사진 유리에 떨어졌습니다. 1달 뒤 말순의 반찬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손맛으로 제기한 할머니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전에 말순을 비난했던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씨,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른 아저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이가 나쁜 년이라는 탄원서예요. 우리 다 서명했어요. 말순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혜진과 결탁했던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설계사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설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혜진 씨와 당신이 주고받은 돈 내역이에요. 설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고 조사를 서둘러 끝낸 대가로 2천만 원 받았죠? 자백하면 선처해드리죠. 설계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그날 저녁 말순은 반찬통 몇 개를 들고 혜진의 본가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 반찬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말순이 담장에 손을 얹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예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데리러 갈게.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발로 통을 걷어찼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지만 훈이가 반찬통을 주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장조림 냄새가 났습니다. 훈이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맛이다. 예지도 옆에 앉아 반찬을 먹었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혜진이 그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간 번 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중 300만 원을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 비용이에요. 정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형한테 갚는 거예요. 말순이 정우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받아요. 내가 너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아파트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영정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반찬 가게는 백화점 입점 제안을 받았습니다. TV 맛집 프로그램 제작진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말순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이죠.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방송이 나간 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팝업 스토어 열어보시겠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혜진과 진호를 소환했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혜진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좌가 묶여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돈 없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벌어와. 나도 없어. 진호가 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잘못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혜진이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증거 남긴 거잖아. 진호가 거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 오픈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차로 말순을 백화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식품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오픈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과장이 마이크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들을 잃고 손주들도 빼앗겼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반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준비한 반찬은 2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수익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혜진과 진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혜진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호. 혜진은 진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날 버렸어. 이틀 뒤 혜진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혜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말수는 첫 월급으로 아이들 선물을 샀습니다. 훈이에게는 파란색 책가방을, 예지에게는 분홍색 책가방을 샀습니다. 정우에게는 도시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뭐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한테 싸줬던 거. 정우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정우는 말순과 함께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말순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재판 이겼어. 혜진이도 잡혔어. 말순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애들도 곧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정우가 술잔을 따라 묘 앞에 부었습니다. 형, 내가 어머님 잘 모실게.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매물 찾으세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마당 있는 집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상담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원도 넓고 방도 3개예요. 말순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과 푸른 잔디가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말순은 계약금을 냈습니다. 집은 3달 뒤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말순은 아이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훈이 책상 위에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훈이가 쓴 일기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장조림 먹고 싶어. 빨리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지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말순이 그림을 꼭 안았습니다. 곧 만나자.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한 달 뒤 말순은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열 거예요. 아들이 꿈꾸던 정원 카페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정하셨어요?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숲이요. 아들이 좋아하던 나무들을 심을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밤 말순은 통장에 모인 돈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말순은 돈의 절반을 아이들 교육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카페 개업 자금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말순은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카페 메뉴, 인테리어, 정원 설계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말순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말순이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파트 거실에서는 아들의 영정사진이 말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액자 유리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말순이 백화점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학교 시간에 안 보인대요. 말순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말순이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어머님도 빨리 오세요. 말순은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 회의실에 말순과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 학교 앞에서 남자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화면 속 남자는 진호였습니다. 진호가 아이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훈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진호가 예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훈이가 동생을 지키려고 진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호가 두 아이를 렌터카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번호는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판이 가짜예요. 추적이 안 됩니다.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애들 보고 싶죠?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진호가 비웃었습니다. 급한 건 누구예요? 내 말 들어요. 말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뭘 원해? 진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가 가진 증거 원본이랑 동결된 계좌 풀 수 있는 서류 가져와요. 말순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말순이 물었습니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외곽 폐기물 처리장이에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혼자 와요. 경찰 오면 애들 죽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 줘요. 애들 살려야 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럼 혜진이랑 진호가 다 빠져나가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내 손주들이 죽을 수도 있어.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잡을게요. 말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말순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말순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말순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애들.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어머님은 병원 가세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말순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에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말순이 링거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빼주세요.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말순이 링거를 스스로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손등에서 흘렀습니다. 말순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애들 찾아야 해요. 말순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안 돼요? 더 찾아보세요. 말순이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데려가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말순이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내가 직접 가야 해요. 내 손주들이에요. 정우가 말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눈물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말 들어야 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정우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시간 없어요. 1시간 안에 안 오면 애들이 압축기로 들어가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그건 말순 씨한테 달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정우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습니다. 헬기 출동이 불가능해요. 날씨 때문에요. 정우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겠어요. 50분 뒤 차는 폐기물 처리장 입구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말순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우가 말순을 따라 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갈게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처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고였습니다.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들어와요. 정우는 밖에 있어요. 말순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볼게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 웅덩이를 밟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순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압축기 옆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훈이와 예지가 갇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압축기 스위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이터와 가스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애들 놔줘요. 진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줘요. 말순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진호가 압축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작동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압축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압축기 스위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말순이 몸으로 스위치를 막아섰습니다. 진호가 말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비켜. 말순이 버텼습니다. 애들 살려줘. 제발. 진호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와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우가 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특공대원이 진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진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말순이 일어나 차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훈이와 예지가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말순이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안전해. 정우가 말순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말순의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주머니에서 다이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다이어리를 주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들의 차를 조작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정우가 형사에게 다이어리를 건넸습니다. 진호가 바닥에 쓰러진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경찰차가 처리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호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말수는 아이들을 꽉 안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빗물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틀 뒤 말순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훈이와 예지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훈이가 할머니와 자신들이 손잡고 웃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지는 꽃밭에서 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담사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할머니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은 혜진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납치를 알고 있었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진호가 혼자 한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호 통화 기록이에요. 납치 전날 당신한테 전화했더군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형사가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애들 데려와. 말순이 꼭 올 거야. 이번 기회에 끝내자.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겁만 주라고 했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납치교사죠. 가중 처벌됩니다. 혜진이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피고인석에 혜진과 진호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혜진, 강진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며 사후에도 유족을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납치했습니다. 진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혜진은 친자식을 유기하고 남편의 사망을 방조했으며 시어머니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말순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이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엄마일 자격도 없어. 사람일 자격도 없어. 혜진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말순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죽였어?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김혜진에게 살인 교사 및 아동학대, 재산 편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호에게 살인 및 납치 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억울해. 혜진이가 시킨 거라고.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네가 먼저 꼬드긴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인들은 퇴정하세요. 혜진과 진호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가 말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일주일 뒤 법원은 말순에게 모든 재산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금 3억 원과 아파트 매각 대금 2억 원이 말순의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법적 보호자 지정도 완료됐어요. 말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 손주들 못 건드리겠죠? 정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날 말순은 훈이와 예지를 데리고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우도 함께였습니다. 말순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해냈어. 혜진이한테 벌 받게 했어. 말순이 혜진의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훈이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우리 행복하게 살게. 예지도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정우가 술잔을 따라 묘 앞에 부었습니다. 형, 나 약속 지켰어. 어머님이랑 아이들 지켰어.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가 아들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계약했던 마당 있는 집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말순은 아이들과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환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와! 훈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지도 오빠를 따라 달렸습니다. 두 아이가 잔디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말순이 마당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말순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카페 공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아이들 안정되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정우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형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꿈이었어요. 정원이 있는 카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 말수는 새집 거실에 아들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영정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말순이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너 자랑스럽게 해줄게.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미와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숲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훈이가 카페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부부가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표 장조림 정식 주세요. 둘이요. 말순이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부엌에서 예지가 상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씻었어요. 말순이 예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 예지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훈이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은 강아지였습니다. 이름은 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우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교과서 샀어요. 정우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훈이가 달려와 정우를 안았습니다. 삼촌, 정우가 훈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훈이 무거워졌네? 예지도 정우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삼촌, 나도 안아줘. 정우가 예지도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말순이 도시락을 싸서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지? 이거 먹어. 정우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반찬이 최고예요. 저녁 말순은 서재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서전 출간을 제안했습니다. 말순은 지난 1년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제목은 할머니는 지지 않는다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말순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석 달 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말순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선물했어요. 엄마도 감동받으셨대요. 말순은 인쇄 전액을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단체 대표가 감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말순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혜진이었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훈이와 예지에게 잘해주세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주말 말순은 지역 노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요리 강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나물 무침을 배워볼게요. 말순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쳤습니다. 할머니들이 따라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덕분에 요리가 즐거워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해서 더 즐거워요. 강습이 끝나고 말순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교에서 훈이와 예지는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훈이가 발표 원고를 읽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지도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이와 예지에게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계시네요. 봄이 왔습니다. 말수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예약해 두었던 펜션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와, 바다다. 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예지가 오빠 손을 잡고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말순과 정우가 뒤따라 걸었습니다.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말순이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정우가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시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말순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사진 찍자. 네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우가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왔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말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펜션 테라스에서 말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하고 있지? 말순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말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그 바람 속에서 아들의 대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훈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예지가 파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정우가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해변 끝에서 말순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래 위에 네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훈이와 예지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도 말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씻어주었습니다. 말순은 알았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노을 지는 해변을 걷는 네 사람의 뒷모습,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그림자였습니다. 말순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운 가족과 함께 말순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손주들을 지켜낸 강인한 할머니이자 성공한 사업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세운 진정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며 자신이 벌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진호 역시 30년형을 선고받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악은 결국 심판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순처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해변을 걷는 네 사람의 뒷모습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행복한 내일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